반갑습니다 여러분. 똥들어동동 똥구합니다. 오늘은 이 영어에 대한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크게 신경적으로 거슬리는 부분, 신경 쓰이는 부분,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처음 해보는 이 해외 생활을 할지, 그곳 연구소에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지,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 얻어올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이 걱정일 텐데 이것들의 바탕에는 보통 이 영어가 깔리는 것 같더라고요. 뭔 말인지 알죠? 사실 이 영어가 잘 되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. 이 내가 지금 외국인을 만나서 어버버버야 하면서 막 대화도 못 하는데 내가 해외 나가서 연구를 해? 내가 해외 나가 살 수 있어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. 사실 제가 지금도 영어를 썩 잘하는 편도 아니고 40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만 쭉 살다가 한국어로만 살다가 이 해외 처음에 덴마크로 처음 포닥을 가고 지금 여기 싱가포르에 오면서 영어를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까지 40대 초반까지 영어를 전혀 써보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해외 나가서 살 수 있는지, 연구를 하면 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영어는 학생 때나 아니면 졸업을 해서라도 헤어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좀 해서 영어 외국인하고 소통이 좀 잘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이긴 해요. 그러면 일상적인 대화도 그들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 대화도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좀 많아지고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. 영어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까지 미팅 준비를 해야 돼. 이번 달 말까지 논문 써야 돼. 이렇게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. 저는 그나마 따로 배운 게 논문 써야 되니까 영어 장문을 학교 어학원에서 조금 배운 거 그거 빼고는 영어 회화랄지 하다못해 토익 스피킹이랄지 이런 거를 들을 여유가 없었던 거죠.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졸업할 때도 영어가 안 됐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포닥을 할 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영어 공부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해외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나마 그럭저럭 잘 살게 됐는지 연구하면서 잘 살게 됐는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따로 영어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미드를 많이 봤었어요. 제가 이 덴마크에 살면서 남편 직업을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따로 영어를 배우시거나 이러지도 않고 어디 회사를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소통하는 게 전혀 그 거리낌 없이 대화를 잘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눈치로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다 이렇게 겸손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게 잘 하시는 거를 좀 봤어요.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가장 큰 두려운 이유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들 중에 거의 탑으로 영어를 잘하는 나라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나라가 좀 작고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 드라마, 미국 예능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헐리우드의 그 영어를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그러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뭘 했을까 뭘 해가지고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지?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미드를 보는 거였더라고요.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 끝나면 실험과 실험 사이라든지 실험이 끝나고 뭘 정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그 오피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미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미드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나오는 미드, 과학 관련된 미드, 하이틴 드라마 그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대표적으로는 빅뱅 시어리, 그 유레카, 가십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걸 보면서 무자막으로 본다거나 영어 자막으로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한글 자막으로만 그냥 쭉 봤어요. 그냥 한글 자막으로만 해서
보고 그냥 재미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하고 조금 비슷하고 이러니까 좀 재미 삼아서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거를 한 2, 3년 동안 계속 시리즈 빅뱅 시리즈는 뭐 시리즈도 되게 길잖아요. 그걸 2, 3년 동안 쭉 보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는 늘진 않는데 영어에 대한 눈치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대답을 하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다 보니까 아까 그 해외에 사시는 분들처럼 자연스럽게 눈치가 조금 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가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다시 물어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장 몇 달 후에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학원 갈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 미드를 정해가지고 꾸준하게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. 조금 욕심을 내보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전공 분야랑 비슷한 그 미드를 골라서 그들이 하는 어휘나 뭐 단어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미드를 골라서 보는 게 좀 도움이 좀 되겠죠. 이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영어 공부를 하듯이 막 스크립트를 뽑아서 프린트해서 막 영어 공부 단어 공부하고 막 뭐 영어 자막 보고 무자막으로 보고 막 요러기보다는 그냥 한국 예능 보듯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재밌네 뭐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여러 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금방 지치거든요. 좀 꾸준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재미있고 좀 가볍게 접근을 해야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해외에 나와서 보니까 또 문제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영어 발음 요거하고 굉장히 다른 영어 발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해외 포닥을 나가게 되면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.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은 잘 오질 않아요. 그 나라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포닥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. 보니까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를 뽑아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뽑혀서 가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도 덴마크 있을 때 덴마크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고 다른 유럽 사람들 그리고 말레이시아, 뭐 방글라데시, 브라질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. 여기 싱가포르에서도 뭐 중국, 말레이시아, 뭐 인도 이쪽에서 많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역량이 내가 알고 있던 역량하고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. 그들끼리는 영어는 잘 통하죠. 왜 통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뭐 잘 통해요. 그들끼리 역량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데 이 두 사람은 잘 통해요.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말을 이해시킬까?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때 생각한 게 대화를 녹음을 하는 거였어요. 미팅이나 대화할 시간이 있을 때 녹음을 해서 다음에 그거를 좀 여러 번 듣다 보면 뭐 요새는 어플이 좀 속도 조절도 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거를 계속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. 처음에 그냥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. 왜냐면 그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유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. 이게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렇게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어휘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다 그 사람들의 단어들 쓰는 단어들, 어휘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작업을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물어보는 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. 여기까지 되면 이제 문제가 말하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. 뭐 말인지 알죠? 내가 알아듣긴 알아들었어. 네, 오케이.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.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
제가 또 다음 주에 한국을 갈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 가게 되면 또 이것저것 또 영상을 또 찍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